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연세대학교 천문 대중강연 2학기 이번에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재밌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저희 이번 주제는 스페이스바로 결정해봤습니다. 자, 박수!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우주 망원경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주 망원경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오신 분이 계시죠? 네, 제가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주 개발이나 뭐 연구 이쪽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실질적인 어떤 실용적인 걸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인류를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개발에서 경제적인 얘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우주 개발에서 우주 망원경에서 그런 쓰는 돈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 재작년에 겨울에 발사가 됐죠.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예산이 대략 100억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3조 원 정도 되는 아주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말고도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 그 전에 이미 쏘아 올렸던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초기에 들었던 예산 플러스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들었던 그런 모든 금액을 합쳐서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10조 원 정도 예산이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칠레에 건설 중인 거대 마젤란 망원경 같은 경우는 예산이 대략 한 10억 달러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우주 망원경이 지금 이런 차세대 지상 망원경의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왜 이렇게 우주 망원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당연히 이제 망원경을 만들면 끝이 아니고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결국에는 로켓 발사도 함께 고려한 예산이 계속 그렇죠. 통신을 계속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망원경의 스펙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주 망원경이 이런 대형 지상 망원경보다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 우주 망원경의 성능을 평가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망원경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망원경의 구경, 그러니까 거울의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거울의 사이즈로 비교를 해보면 이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유효 면적이 대략 직경이 대략 6.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방금 예로 들었던 거대 마젤란 망원경, 지상에 있는 지금 건설 중인 거대 마젤란 망원경 같은 경우는 유효 직경이 대략 25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10배가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망원경의 사이즈는 더 작은 거죠. 그러면 네. 6.5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물건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요? 6.5m 정도. 제가 한 4명 정도 있는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성봉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네요. 굉장히 클만하네요. 네. 네, 물론 보통 건물 한 층이 조금 평균적으로 한 3m 정도 되니까 건물 한 2층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그쵸?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 크기에 되는 물체를 한 번에 쏘아 올렸을 텐데, 네. 제가 뉴스나 이런 거에서 볼 때 우주 탑재체가 그 정도로 큰 걸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로켓이 발사될 때. 제임스 웹 같은 경우는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사를 할 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망원경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뭐 써 올렸거든요. 네. 그 때문에 실제 망원경이 지금 유효 직경이 6.5m 정도라고 했는데 네. 망원경을 이렇게 종이접기 하듯이 접어서 넣어가지고 썼기 때문에 네. 6.5m보다는 훨씬 작은 사이즈로 포장을 잘 해서 발사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모양 자체가 독특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 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네. 된 작은 조각들이 여러 개 붙어가지고 하나의 큰 거울을 만드는데 이제 뭐 그렇게 만든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얘를 이렇게 잘 조각을 잘 내서 네. 접을 수 있도록 좁은 공간 안에 잘 담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이렇게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드는데 왜 우주망원경을 굳이 망원경을 왜 이 땅바닥에 안 짓고 이 우주 공간으로 쌓아 올려야 되느냐? 네. 그럼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초기 우주의 은하들을 관측을 해서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는데요. 혹시 그 초기 우주라면 얼마나 이제 과거가 될까요? 네, 초기 우주라 사실 우리가 우주의 나이는 지금 현대 우주론에서 대략 138억 년 정도 네, 그렇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럼 최초의 은하, 그러니까 최초의 별이 나온 그 시점은 대략 한 130억 년 이상 정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그러니까 아주 과거, 굉장히 먼 과거의 일이죠.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적외선을 주로 관측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드는 의문이 초기 우주를 관측하는 거랑 적외선을 관측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건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우주가 팽창하면은 적세편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우주가 우리 현대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팽창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공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진행하는 빛은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우주론적 적세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멀리서 먼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지구까지 날아온 빛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가 낮아지고 파장도 되게 길어져서 원래 그 빛과는 다른 그런 빛으로 바뀌어서 우리 지구에 도달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 아까 은하를 본다고 했죠. 초기 은하를 본다고 했죠. 은하들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별들은 주로 가시광선과 자외선 정도에 해당하는 파장대의 빛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금도 말했듯이 아주 먼 과거에 있는 은하로부터 빛이 오면은 우주 팽창 효과 때문에 파장이 길어져서 이 가시광선보다도 파장이 훨씬 더 긴 적외선 정도 영역에서 이제 지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딱 보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적외선을 관측하도록 주로 설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적 자체가 더 멀리 보기 위한. 그렇죠. 더 멀리, 더 과거의 은하를 보기 위해서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왜 우주로 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적외선을 보기 위해서는 우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이유는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에 의해서 대부분 흡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주로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죠.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주로 가시광선 정도 영역에 빛을 내고 특히 우리 인간들은 가시광선을 주로 볼 수 있게 눈이 그렇게 생겼죠. 그리고 반면에 적외선 같은 경우는 대기에서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지구 밖에 우주에 있는 천체에서 오는 적외선을 보고 싶은데 그런 적외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기에서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상에 망원경을 설치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그런 적외선들이 거의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을 보기 위해서는 대기가 없는 지구 밖으로 우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눈이 대준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 웹 망원경의 차이가 궁금해요. 네,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임스 웹으로 찍은 사진이랑 허블로 찍은 사진,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인데 제임스 웹으로 찍은 거, 허블로 찍은 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별이 탄생하는 지역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허블로 찍은 것보다 제임스 웹으로 찍었을 때 뭐 보이지 않던 별들도 보이게 되고 그런 어떤 성운의 구조가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되는데 그런 보통 그런 이미지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그 매체에서 그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주로 이것을 제임스 웹이 더 좋다, 더 선명하고 더 어두운 것까지 찍을 수 있다. 네. 왜냐면 망원경의 주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어두운 것까지 관측할 수 있고 더 세밀한 구조까지 볼 수 있게 된다 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럼 이제 제임스 웹이 더 좋으니까 허블은 필요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게 여전히 허블은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제임스 웹이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이 쓴 이미지를 찍은 이미지를 쓰기 위해서 각자 천문학자들이 각자 하고 싶은 연구가 너무 다양한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안서를 내고 그걸 이제 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 위주로 먼저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 웹을 쓰지 못하면은 우리가 허블이라도 써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문난 맛집이라서 그렇죠. 줄이 너무 길으니까. 줄이 너무 산책 길기 같은 때문에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옆에 있는 집에서 거기보다는 덜 소문났지만 여전히 맛집.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지금 실제로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차성준 연구원과 저희 진흥국 교수님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허블 프론티어 필드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한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강한 중력 렌즈 현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은하단의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측정하려면은 은하들의 어떤 모양과 거기까지 거리 이런 걸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굉장히 어두운 은하까지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6개의 그런 은하단의 질량 분포를 정밀하게 측정을 했는데 물론 제임스 웹을 이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퀄리티의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 현재 그 6개의 은하단 중에서 제임스 웹으로 찍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사실은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 이 망원경들이 관측하는 파장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을 주로 관측하기 위해 발사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파장이 좀 긴 영역 일부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영역에서 관측을 하는 망원경입니다. 반면에 이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을 주로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더 짧은 파장의 자외선 영역의 일부까지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 반면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자외선 영역까지는 이미지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자외선 영역의 어떤 천체나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제임스 웹을 사용할 수가 없고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해야 되겠죠. 적외선이나 자외선 영역에 있는 천체라 하면 혹은 현상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밤하늘을 봐서 뭐 별을 본다던가 별자리나 뭐 은하나 행성을 보면은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 영역에서 빛을 더 많이 내는 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구별하지 못할 뿐이지 별에서도 자외선이 특히 되게 나이가 어리고 젊은 별들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임스 웹 같은 경우는 그런 자외선은 관측하기가 어려울 텐데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한다면 그런 젊은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 영역의 빛을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블 우주망원경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그 STSCL이라는 미국의 단체에서 새롭게 최근에 탐사를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영역에 있는 그런 별들을 많이 관측을 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외선에서 보이는 별들은 주로 젊은 별들이기 때문에 젊은 별들의 어떤 그런 천체적인 현상을 정밀하게 관측을 해서 이제 별의 진화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그 사전 과정으로 그런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름이 ULLYSES에서 율리시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런 자외선 영역의 젊은 별들을 탐사하는 이런 별들이 지금 최근에 시작됐을 정도로 지금 최근까지 허블 우주 망원경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